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했던 올해 3월 전국적으로 화장 대란이 있었습니다. 지자체마다 화장장 건립 요구가 커졌고 그러면서 우리의 장례 문화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분 확인 차원에서 이 화장 전 과정을 공개하는데 이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대구 명곡공원처럼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낡은 곳이 또 많아서요. 마지막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은 더 힘겹다는 얘기도 많았죠. 거기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대기 오염물질 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그 사실도 공개가 됐는데요. 시도에서 운영하는 화장장 60여 곳 가운데 상당수가 오염물질 측정을 빼먹거나 측정 주기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려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보편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화장장이 여전히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작용하겠죠. 오늘 시사초점에서 화장장 추가 건설 또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지역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7월 1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북 북부 지역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30에서 100mm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이용 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뜨거웠던 폭염의 기세는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안동 26도, 영주 25도로 평년보다도 2,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영주시가 LA 한인축제에 판촉 행사용 농특산물 20톤을 수출했습니다. 어제 봉현면 영주 일반산업단지 소재 김정환 홍삼 본사에서 농특산물 수출 선적식을 가진 건데요. 이날 선적된 농특산품은 오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미국 LA 코리아타운에서 개최되는 LA 한인축제 농특산물품 전시 부스에서 판매될 계획입니다. 또 행사 후 남은 수량은 현지 바이어가 전량 구매할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수출은 수출 물류비 지원 같은 다양한 행정 지원을 통한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지원을 통해 물류비 상승 등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도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 떨어지겠는데요. 한낮에 24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을 촉발한 포항 지열발전터에는 신부 지진계, 즉 땅속 깊은 곳에 지진계가 설치됐습니다. 땅 위에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지진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확인 결과 지난 5월 설치한 이 신부 지진계 3개 중 2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 1,400m에 설치된 지진계는 설치한 지 하루 만에, 780m에 설치된 지진계는 한 달여 만에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질학회 등은 지열정 속에 물이 차 있고 고온이나 압력 때문에 지진계 오류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진계를 만든 영국 제조사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하루빨리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23도, 습도는 90%입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비교적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고요. 오후에는 파고가 최고 2.5m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경북교육청이 독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독도 엽서를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독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이라는 주제로 엽서를 제작해 국제교류학교 90곳의 전교생에게 배포할 예정인데요. 학생들은 엽서를 통해 외국인 친구들과 문화 교류를 하고 SNS에 독도 엽서 사진을 올려 해시태그함으로써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엽서에 사용된 사진은 경북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찍은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들이 독도 엽서를 쓰면서 외국 학생들과 문화 콘텐츠를 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독도 교육 콘텐츠를 마련해 독도 교육 전국화, 세계화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로 가죠. 네, 임기일치입니다. 네, 이게 아마 대구 지금 조직 개편안 두고 말이 많아서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대구시가 이 정무직 공무원 이 산하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이 특별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하는데요. 그러니까 임명권자와 정문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겠다. 그리고 단체장 교체 시에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주요 골자를 잠깐 살펴보면 정무정책부자 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고 또 출자 출연기관의 장 그리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기에는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대구시 측이 들어보면 민선 8기가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대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만큼 시의 모든 이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하고 또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강조를 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강화하겠다 그러고 지금 그 공공요금은 뭐 어떻게든 동결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고물가와 폭염 대응 시민생활 안정 점검회의 이걸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 도시철도, 쓰레기봉투 요금 이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고 또 불가피하게 인상하더라도 폭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아울러 대구시는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물가 폭염 대응 점검반 이걸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대구는 이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된 곳으로 115년 전 선조들이 기울어가는 나라를 구하고 또 경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힘을 모았듯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힘을 좀 모아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갈게요. 네, 군살 빼기입니다. 군살 빼기요? 네. 네. 이 정부가 대대적인 이 조직 진단과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 재배치하는 이 통합 정원제로 군살 빼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행정안전부는 이 범정부 조직 진단 실시 이 통합 활용 정원제 이걸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어제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 이거 정부 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이걸 개선하고 행정 비율을 또 바꿔 나가는 그런 일환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 이걸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무원부터 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이런 얘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좀 더 군사를 빼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텐데 그죠? 네, 한번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네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소득 공제입니다. 소득 공제요. 좀 늘어납니까? 네, 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화 관람에도 소득 혜택, 소득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화비 소득공제 이거는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여기에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거든요. 네. 만약 올해 이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영화 관람객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사실상 상향하는 방향으로 잡혔거든요. 네.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10만 원에 머물러 있는데 이거 20만 원 확대하는 내용 이게 아마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키워드 뉴스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장 리포트 수요일에는 포항 소식 전해드립니다. 체력이나 건강관리가 여름엔 더 중요하죠. 포항에서는 매주 다 같이 모여서 체조를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합니다. KBS 포항방송국 김유경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동도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면 더 시너지가 훨씬 좋죠. 네. 저는 포항 연일대교 아래에서 열리는 달빛 건강체조 교실을 다녀왔는데요. 남부고번소 건강관리과 생활팀 장은진 주무관 통해 전반적인 건강체조 교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달빛 건강체조 교실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생활팀 장은진 주무관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실내 운동 제약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신체 활동이 감소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시 그린웨이 프로젝트로 조성된 도시숲이나 수변공원에서 건강체조 교실을 통해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던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시키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달빛 건강체조 교실은 5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며 장소는 연일대교, 월수금, 해도 도시숲 야외공연장 월금, 포항문화 플라워 광장 화수, 동해초등학교 운동장 화목 등 장소마다 요일이 조금씩 다르고 시간은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이고 참여 방법은 사전 등록 없이 운동하고자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기획할 때는 건강체조교실이 시민들의 요구도는 높을 거라 생각했지만 기존처럼 실내에서 하는 운동교실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지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누구나 야외에서 실내보다는 인원 제약이 없이 직장 다니는 가족이 퇴근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저녁 시간에 추진하게 되었고 시민들 반응이 기대 이상이어서 포항 시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많이 답답하고 힘드셨죠. 감염병 대응에도 보건소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린웨이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포항시에서 2016년부터 2021년 말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축구장 66개 규모인 47만여 제곱미터의 도시숲과 녹지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연일대교 아래에서는요. 월수금의 수업이 열리고요. 해도 도시숲과 동해초등학교 운동장, 해도 플라워 광장에서도 프로그램들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 진행하는 강사와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활체육지도자협회 포항지부 추이경협회 강사 최연장입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운동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지금 형산강공원 걷기 운동도 하시면서 저희 이거 달빛건강체조교실 통해서 기존에 센터 등록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접근성 좋게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일단 또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감염병 위험도 좀 덜하다고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는 특히나 친구분들 또 자녀분들 또 부부 동반으로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단 시간은 7시부터 8시로 잡혀 있고 50분간 체조 수업. 기초체조 모두들 아시는 좀 기본적인 기초체조 팔다리 같이 대근육 이용한 운동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어르신들 나이 드셔서 많이 쓰셔야 되는 게 다리 근력 운동이라서 다리 근력 운동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순서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특정 부위를 좀 잡아서 뭐 월요일에는 골반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수요일은 팔 운동 열심히 하고 금요일에는 마무리니까 또 다리 운동 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저희 에어로빅 체조라고 하시면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그래도 일단 간단한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편안하게 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는 에어로빅 운동이 원래 유산소 운동이라서
좋아서 심혈관 예방에도 너무 좋고 또 제가 이 에어로빅 통해서 체중을 한 15kg 정도 감량을 했거든요. 이 에어로빅이 또 다이어트에도 좋으니까 다들 부담 안 가지시고 편안하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안전사고 없이 저희 그 달빛 건강 체조교실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바람은 내년에 더욱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져가지고 많은 개소에서 시민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많은 분들이 오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 따라 나온 초등학생부터 손자와 함께 온 할머니까지 나이대별로 정말 다양했는데요. 네. 다들 수업 시간 5분 전부터 일찍 와서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취재 마치고 한 20분 정도 같이 운동해봤는데요. 땀이 뻘뻘 날 그렇죠. 정도로 운동 효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수강생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들어보시죠. 35년째 운동하고 있는 김상예라고 합니다. 내가 기독병원 앞에 사는데 여기 와서 계속 운동을 여기 와서 근육 운동 때문에 이거 하다 보니까 한풀에 써붙여갖고 이거 해봐야 되겠다. 내한테 만나 내가 나이가 지금 70이니까 따라할 수 있을까? 따라할 수 있을까 하고 한두 번 해봐갖고 재밌어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에부터 계속 와서 있으니까 저걸 전에 써붙였더라고요. 그 하기 전부터. 그래서 그 날짜 맞춰서 계속. 근데 내가 항상 운동을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50kg를 유지했는데 이 운동하고 어느 순간에 1kg가 빠졌더라고. 근데 이걸 해서 그런 건지 다른 거는 내가 한 게 없거든. 근데 이거를 더 플러스해서 더한 거 뿐인데 지금 1kg가 빠졌더라고. 5월 9일인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게? 근데 이제 일주일에 3번 하니까. 근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갇혀있고 나만의 운동을 하다가 음악을 신나게 틀고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 같이 하니까 약간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 같고 너무 좋고 우리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친절하고 너무 상냥하고 또 예쁘시잖아.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한테 할 수 있게 항상 잘하셔 해가면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으로서는 만족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달빛 건강 체조 교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갔던 연일대교 아래 수업은 저녁 시간에 열리니까요. 네. 포항 시민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항의 김유경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장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고요. 또 너무 오래된 시설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구도 화장장이 더 필요하긴 한데 이게 사업 추진이 또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한 매일신문 임재환 기자 오늘 스튜디오 모시고 얘기 좀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큰일을 당한 분들에게는 진짜 너무나 중요하고 현실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관심에서는 사실 살짝 벗어나 있거든요. 화장장 문제라는 게. 어떻게 취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장례 문화가 이제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어서 누구나 돌아가시게 되면 화장장을 가게 되는데요. 네. 올해 3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화장장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구에는 화장장이 명법공원이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명법공원이 소화할 수 있는 시신구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코로나 사망자가 너무 많다 보니 네. 화장장으로 못 가고 안치실에서 기다릴 수밖에 기다리는 없는 거. 시신들이 네.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3일장에서 4일장, 7일장까지 장례를 이어가는 유족이 많았고 네. 또 대구는 고령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화장장 대란이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아보셨나 보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이 세종시에 있는 은하수 공원도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수성구에는 명복공원, 대구는 요거 하나뿐이다. 여기는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도 오래됐죠? 예, 명복공원은 1925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처음 건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966년 지금 위치인 수성구 고모동으로 이전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화장로가 6개였는데 20년마다 증설되면서 현재는 11개가 있습니다. 네. 평소 10개를 가동하고 있고
한 개는 고장이 난 화장로를 대신할 수 있는 예비용입니다. 예. 그리고 명법공원은 하루 9회 화장하고 있는데요. 회차마다 화장로 5개씩 번갈아 가동되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시신 45구를 화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1925년에 대명동에서 처음 대명동에 지었고 1966년에 지금 위치 수성구 고모동으로 온 것만 해도 5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증설한 게 아까 2007년요? 예, 2007년이었습니다. 그때 2기 증설해서 11기다. 예. 그럼 지금 벌써 한 15년 15년 돼가는데 그죠? 예. 그 아무런 증설도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아니어도 세월이 그만큼 흘렀으면 그냥 늘어났을 텐데요. 화장하려는 분들도 늘어나고 해서. 예,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아니라도 고령 사망자가 늘면서 화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대구시가 발표한 연도별 대구 화장률을 보면 매년 2%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016년 83%의 화장률이었다면 2020년에는 90%를 넘어섰습니다. 네. 예, 화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제 매장보다 이제 편리하다는 이유인데요. 아무래도 매장은 향후 벌초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반면 화장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화장하면 자연장이나 낙골당으로 가기 때문에 유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 차원에서도 화장을 선호하는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때요? 그 명복공원은 코로나 예전으로 지금 돌아갔습니까? 운영 상태가 어때요? 예,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는 뭐 화장 수요가 워낙 많아서 네네. 명법공원이 일시적으로 화장장을 이제 10회차, 14회차로 늘렸는데 현재는 기존 9회차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하지만 화장률이 늘면서 지금처럼 9회차로 운영하면 앞으로 수요를 좀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대구시설공단에서 이제 발표한 명법공원 중장기 수요 예측을 분석했는데요. 네. 살펴보면 명법공원은 1년에 최대 16,425구를 화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가동률이 93%였고 네. 명법공원이 매년 2.9%씩 화장률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네. 2024년부터는 16,733구를 화장해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명법공원이 화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초과하게 되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과부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더 이상 가동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회차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가동할 수도 있다는 방법인데, 하지만 화장로를 무한대로 이제 가동하다 보면 고장날 우려가 길이니까. 있습니다. 네네. 시신 화장을 위해서는 화장로 온도가 최소 780에서 1200도 수준이 돼야 하는데 예. 오랜 시간 높은 온도로 화장로에 열이 가해지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화장로 수리 업계에서도 화장로 한 개당 하루 시신은 2구에서 3구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화장로 한 개가 시신 3구 이상 화장하면 고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명법공원에 있는 화장로들은 이미 지난해 하루 평균 4.2구를 화장했는데요. 넘어섰네요. 예, 이미 적정 수준을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회차를 늘리는 것은 기계 결함이 불가피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또 많이 든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자, 그렇다면은 대구시가 이 화장장을 당연히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놓고 상수로 놓고 이걸 방법을 찾았어야 했을 텐데 그거 잘 안 된 거죠. 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좀 많이 기울였습니다. 네. 현재 있는 그 고모동 명법공원의 화장로를 11개에서 16개로 이제 늘리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네. 이제 주민들이 항상 좀 강한 반대를 하다 보니 무산됐는데요. 아무래도 화장시설과 같은 장례시설의 인식이 좋지 못하다 보니 님비 현상도 두드러지고 이 때문에 명법공원은 화장로가 고장났을 때 그냥 수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랬군요. 취재를 해보셨으니까 직접 그 화장로 증설 말고 이 화장장 전체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던가요? 명법공원은 이제 앞서 지적드렸던 것처럼 화장로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이제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렇죠. 좁고 뭐 그렇겠죠, 그죠? 예, 유족들이 고인을 보내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고별실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게 따로 없습니다. 운구 차량에서 고인이 내리면 화장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그마한 통로가 있는데 네. 거기서 가족들과 인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또 이마저도 이 공간이 노출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네네. 예, 또 고인이 화장하는 동안 유족들이 기다리는 유족 대기실도 부족합니다. 앞서 명복공원은 화장로가 모두 11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유족 대기실은 3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유족들이 한 공간에서 이제 고인을 기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유족들은 뭐 가능하면 자신들끼리 가족들끼리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게 좋은데 그러한 별도 공간이 없어서 좀 아쉽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네.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아까 그래서 이제 그 세종시 쪽에 아까 은하수공원 얘기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는 어떻든가요? 보건복지부 추천을 받고 이제 좀 다녀와봤었는데요. 네네. 예, 은하수공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 1998년 돌아가신 이제 SK그룹 고 최종현 회장이 이제 화장 시설을 지어 기부하라는 그런 유언을 토대로 SK가 500원을 들여서 이제 500억 원. 네. 건립하고 세종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하수공원은 2010년에 처음 문을 열었고 2017년부터는 세종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부지가 10만 8천 평이고요. 또 화장부장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납골당, 자연장까지 있는 종합 장사 시설입니다. 네. 한마디로 장례부터 화장, 납골당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한 곳에서 다 치를 수 있습니다. 명복공원과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이제 은하수공원은 화장로 가동 시간이 짧습니다. 은하수공원의 화장로 순수 화장 시간은 50분인데요. 명복공원의 순수 화장 시간이 80분이 나는 전과 비교했을 때 30분이 빠릅니다. 이거는 이제 화장 시간이 짧을수록 열을 식힐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서 고장 우려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또 무엇보다 이제 은하수공원은 이게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공원 같다고 좀 느꼈는데요. 유족이 아니라도 산책 삼아서 네네. 오는 주민분들도 많이 보였고요. 또 산림과 나무들이 많아서 장사시설이라는 느낌보다는 수목원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까 저기 새로 이렇게 뭐 대구도 좀 뭐 어떻게 확장을 하거나 옮기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님비다. 참 예, 씁쓸합니다. 우리 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됐대요? 은하수 공원은? 은하수공원에서는 또 노력을 좀 많이 기울이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아시겠지만 화장시설 특성상 시신을 태우기 때문에 이제 대기 오염이 그렇습니다. 발생한다는 지적이 항상 있습니다. 예. 은하수공원은 자체적으로 대기 오염을 좀 최소화하고 있었는데요. 화장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측정하고 이 기준이 넘었다 이러면 이제 암모니아를 분사하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꼭 필요하죠. 예. 네. 또 장사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좋네요. 이를테면 플리마켓 공간을 마련해 준다거나 주민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죠. 제공한다는 거죠. 예, 다 같이 모여서 행사도 좀 즐기고 네네네네. 보니까 공연 무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회도 하고 그렇다고 좀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 보니 이제 장사 시설이라는 거리감을 사람들이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대구는 이미 시급한 문제가 된 지도 지금 오래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는데 지금 대구시의 어떤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대책이 이렇게 뭔가 나와 있는지? 네, 대구시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좀 이제 현재 대구시는 명복공원 부지를 넓혀서 화장로를 증설하고 편의시설을 더 만들려는 현대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종합 장사시설 건립 또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경상북도에 종합 장사시설을 같이 만들자 이렇게 공식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지자체 가운데 대구시와 함께 장례시설을 만들 의향이 있는 곳을 현재 알아보고 있고요.
네, 2주 전에 확인해봤을 때는 아직 뭐 경상북도로부터 회신을 온 건 없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는 이제 대구시가 대구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네. 그런 것도 좀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 안이 나오고 이런 건 좀 아니란 얘기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직 네. 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된다 이런 건 아직 급한데.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민들 반대를 좀 줄이고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현실적인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보세요? 마무리해 주신다면. 우선 취재를 하면서 좀 느꼈던 점은 이제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하면 이제 시민들의 인식이 좀 보다 그렇습니다. 변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뭐 당장은 이제 개개인들이 화장장을 직접 갈 일은 잘 없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럼요. 화장장을 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피하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화장장 개선이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대구시도 현대화 사업이든 경북도의 건립할 종합 장사시설이든 이제 세종시 은하수 공원처럼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뭐 산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간이나 또는 놀이 문화시설도 함께 구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거 취재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신문 임재환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4분 됐습니다.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민 참여 예산제 이 읍면동 참여형 사업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익숙한 단어가 됐어요, 우리한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이 대구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2017년에 시작해서 벌써 6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읍면동 참여형 사업은 대구시 주민 참여 예산제의 한 유형인 것이죠. 네. 시정 참여, 구군 참여, 읍면동 참여, 청령 참여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네. 읍면동 참여형 사업은 읍면동에 사용할 예산의 계획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네. 다른 유형들이 개인이 평소 살면서 신청하는 것들에 비해서 읍면동 참여형 사업은 이제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모여 서로 어떤 것을 신청할지 사전에 논의한다는 것이 다른 점인데요. 네. 보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주민 20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마을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 서로 찾고 또 해결 방법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 신청 전에 한 번 더 주민들과 토론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는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많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 같이 얘기를 하고 공론화 해가지고 그죠. 토론하고 그렇게 방법을 찾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체 과정도 꼼꼼하게 잘 해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주민 참여 예산제 읍면동 참여형 사업은 먼저 주민들을 모집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동네 현수막도 붙이고 소문도 내서 공지한 날에 모이는 것이죠. 네.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은 별도 신청 없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이름과 연락처만 얘기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날 모이면 읍면동 참여형 사업이 먼저 설명을 듣고 작년에 발굴된 사업들은 무엇이고 해당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또 이제 동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동네 사업 발굴을 위한 감각을 익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동네에서 해결해야 될 사업들을 찾기 위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듣고 또한 평상시 이제 고민했던 것을 정리해 봅니다. 네. 그리고 함께 참여한 주민이나 행정 직원들의 자문을 듣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여기까지가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고 별도의 보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되게 소중한 분들이시고 맞습니다. 참여해 주신 주민 한 명 한 명이 사실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구 봉덕 이동에서 이 주민 참여 예산제 의논하는 회의 현장을 담았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봉덕이동 주민참여예산 회장을 맡고 있는 강진규라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읍면동 참여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개선해야 할 점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안건을 해서 총회에서 채택이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안건 올리는 걸 갖다가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0대부터 해서 60대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성비는 아마 1대1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지난해까지는 이제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참여위원들께서 마을 곳곳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걸 파악을 해서 이 회의에는 우리가 사업 제안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갑순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거인지 좀 이렇게 알고 우리 삶이 변화하는데 아니면 개선하는 거 필요한 거 어떻게 찾는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죠. 지금 이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각자의 의견을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이야기하시고 다른 분 이야기할 때는 들어주고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변화가 좀 좋았고요. 보람 있을 때는 이런 것도 제안으로 할 수 있어라는 걸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해보게 하는 거 제안해서 선정이 됐을 때는 그분의 성취감이란 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분이 그 일로 해서 마을에 활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위원장님이라고 소개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네. 분이 이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님이시고 이렇게 네. 대표 위원장님 뽑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도움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갖고 처음 가도 잘 이렇게 따라해서 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동마다 지원관이 한 명씩 파견이 되는데요. 네. 지원관은 전체 가정들을 참여하신 주민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현재 약 60여 명의 지원관분들이 이제 142개 읍면동에 파견되어서 동마다 3회 정도의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네. 각 동마다 발굴되는 사업의 내용도 다르고 참여자의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에 맞게 이분들이 지원관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공동체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주민과 소통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였고요. 네. 이분들은 주민들에게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라고 또 하시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사업 발굴 과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과 대등한 시선에서 지원하는 것이기에 저희가 이제 지원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이들 뭐 공부할 때도 예. 뭘 다 떠먹여 주지 말고 네, 맞습니다. 하는 방법 가르쳐주라는데 세상 모든 일에 통용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이제 6년째가 됐죠.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이 활동에 3년 이상 참여하신 주민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포스트잇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네. 조에서 차례대로 이렇게 포스트잇을 가지고 작성하신 다음에 말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이제는 포스트잇이 이제 책상에만 이제 올라져 있어도 벌써 식상해하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 모임부터 이미 하고 싶은 것을 다 정해 왔다고 딴 거 하지 말고 계획서 양식부터 달라. 네네. 예, 나오는 분들도 계셔서 멋지세요. 이제는 좀 뭔가 새로운 활동들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네. 올해는 작년에 발굴한 사업들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 해보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주요 과정으로 넣었습니다. 네네. 사업 계획서 읽어봤을 때는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장 가보니까 막상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의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현장의 상황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을 미리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사업의 내용도 한 번 더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렇게 이번 6월이 엄청 더웠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더워서 참여하신 분들이 고생은 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과는 뭔가 좀 더 다른 주민 참여의 본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분들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겠어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그럼 이제 어떻게 실제로 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예산은 또 정해져 있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인데요.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은 먼저 행정부서에서 검토됩니다. 네. 저희는 행정검토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해당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예산이 책정된 사업인지 여부 또 사업의 현실성 여부나 법적인 문제 등등을 행정검토에서 따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검토해서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들만이 또한 이제 주민총회 과정을 또 한번 거치게 되는데요. 네. 주민총회는 말 그대로 그 동네 주민이면 누구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동네 대표적인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네.
사업을 제안했던 주민들이 본인이 작성한 사업 계획서 내용을 발표하고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이제 주민총회에서 일종의 유세를 하는 것이죠. 네네. 저희는 주민총회가 좀 엄숙하지 않게 또 즐겁게 재밌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동네 분들이 와서 축하 공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분위기도 좀 띄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주민총회는 대구시 모든 읍면동에서 7월 내로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한 분들, 봉덕이동 주민들도 만나보시죠. 배은실입니다. 교통 관련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신호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심이 있어서 보다가 바닥 신호등이라고 있거든요. 요즘 애들 휴대폰을 많이 하고 다니고 또 어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건널 때 보면 바닥을 쳐다보고 있다가 파란불이 오면 신호등과 같이 바닥에 파란불이 오고 또 빨간불이 신호등이 오면 바닥에 빨간불이 같이 오거든요.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호등 역할과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박희연입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 길고양이 쉼터가 좀 생겼으면 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했는데요. 아무 데서나 이제 캣맘들이 밥을 주고 길고양이들이 뭐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서 쓰레기를 좀 훼손한다던가 해서 주민들과 캣맘들 사이 혹은 고양이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쓰레기 상습 투기 구역이나 고양이가 좀 많이 오는 곳에 고양이 쉼터 그리고 화단을 같이 조성해서 미관적으로 좋고 길고양이들도 좀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모르는 분들한테도 혹시 이 동네에서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저는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직접 저희가 참여하면서 또 저희 의견이 사업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뿌듯하고 흥미를 가지고 동네 일들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생활을 하다 보면 수시로 불편함이 떠오를 수가 있으니까요. 수시 접수를 한다거나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자발적인 거, 현장 가보는 거. 예, 맞습니다. 역시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저희가 사실 이제 핵심은 참여이죠. 네. 어떤 사업이 발굴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 주민 참여 예산제 읍면동 참여 사업에 참여하느냐가 맞습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그 사람들 각각이 필요한 것들 모두 대변해 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느끼는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서 의견을 직접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6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읍면동 참여 사업이 동네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홍보가 부족했다면 사실 부족한 것일 수도 있지만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사실 사업 계획서 제출 과정이 모두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총회만이라도 좀 그냥 참여하셔서 보시는 거지 뭐 가가지고 그죠? 그렇죠. 네. 뭐 동네 분들이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요. 계획서를 내셨는지 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내년엔 같습니다.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견 내주시고 한 표도 좀 행사 주시면 맞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예산제가 매년 진행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은 센터도 이제 여름이라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라 예. 그저 그렇게 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문정환 총괄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구마로 성당내 거리에서 감천내 거리 방향 각 교차로 신호 한 번에 지나고요. 국채보상로 동신교에서 서대구 공단 내거리 구간 양방향 서행 흐름 보입니다. 매천로 7거 우체국에서 학정 2교 구간 19km 속도로 통과합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작업 구간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7곡 분기점 143km 지점부터 금호 분기점 140.3km 지점 1차로에서 시설물 설치 작업 중이고요. 반대 서울 방향 경산휴게소 부근 108km 지점에서 111.2km 지점까지 1, 2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 중입니다. 일대 지나신다면 3차로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218 안전문화재단이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 유가족들이 함께하는 218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합창 또 음악회를 통해서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는 활동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좋은 활동 기대하고요. 합창단에 참여하고 싶은 우리 시민들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218 안전문화재단 홈페이지 있으니까 한 번씩 꼭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